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어지럼증 또는 기립성 못 견딤증, 영어로는 오토스테릭 인탈러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신증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립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다. 난 자세 바꾸면 어지럽다. 몸을 뒤척이면 어지럽다. 그래서 새벽에 깬다. 어지러운 환자 중에. 그 다 기립성이거든요. 누웠다가 딱 일어나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5에서 10 정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웠다가 일어나면 순간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신 스트레스를 이렇게 가중시켜서 특히 배 쪽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바로 혈압을 올려주거든요. 정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신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압력을 줄 수 있는 항상성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떨어지는데 메디칼에서는 20이나 10 이상 떨어지는 거를 기립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부신이라는 거는 콩팥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기관을 말하고 밑에 심장이 있고요. 굉장히 조그만 기관인데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HPA 엑시스를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미세 악효세포가 적절하게 있어서 몸 안에 해로운 거를 이렇게 청소해주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가 너무 오버하게 되죠. 얘가 오버하게 되면 오히려 얘가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잡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립성 못 견딤증은 결과적으로 전신질환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 환자인 경우에 제일 많고요. 아니면 내분비 기능, 특히 부신 기능에 문제 있는 경우, 자율신경 실조증이 갱년기에 있는 분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뇌 중추에 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에 문제 있는 경우도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신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화면 보시면 일단 과거 병력을 봐야 되거든요. 혹시 집안이 심장마비나 협심증이 있는가? 내 자신이 심장마비가 온 적이 있는가?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갑자기 쓰러질 것 같기 전에 막 울렁울렁 미식거리고 막 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번 쓰러진 적이 있다. 그다음에 평소에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그다음에 갑자기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돌면서 쓰러진 적이 있다. 그다음에 약물 드시고 이제 부작용이 있었거나 이제 심장 질환을 실제로 앓으신 경우 있을 때는 일단 늘 실신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심하시고요. 근데 비교적 양호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질환이 아니고 순간 픽 쓰러질 것 같은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약간 미식거리고 울렁울렁 하면서 살짝 어지러우면서 쓰러질 것 같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식사를 하면서 이제 팍 어지러우면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 교회 성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순간 쓰러질 것 같은 사람, 식당이나 지하철 안에서 사람이 많을 때 확 압박감을 느끼면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코로나 때 요번에 그 백신 맞으면서 쓰러졌던 그 해외에 어떤 환자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서서 내지는 앉아서 주사를 맞다가 이 주사나 침 이런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 마치 공황장애처럼 순간 확 공포스럽게 놀라면서 확 쓰러지는 경우,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헬스에서 운동을 심하게 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창백한 경우에 얼굴이 하얗거나 녹색인 경우에 이런 피부를 보통 보이는 경우도 실신증이 있는데, 이 경우는 되게 양호한 경우고요. 근데 심각한 경우에는 물론 양호한 경우처럼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있고, 운동 중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영 중이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이런 분들 특징이 실신한 다음에 바로 또 호전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호전은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한 경우고요.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기립 경사도 테이블 통해서 누웠다 일어났을 때 얼마나 혈압이 바뀌나, 섰을 때 혈압이 20에서 10 이상으로 낮아지면 일단 문제라고 보고요. 또 누웠다 일어날 때 갑자기 맥박이 너무 빨리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체크하는데, 응용 근신경학 검사를 통해서
근육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어지럼이 미주신경이냐, 기립성이냐, 아니면 중추성이냐, 말초 전정신경이냐, 이석증이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전도는 여러 가지 좋은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일단 심전도를 하는 이유는 심방세동이 있나, 그리고 방실 차단이 있나, 심실의 빈맥이 있나, 아니면 우리가 롱 큐티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심장이 박동한 다음에 이완하고 하면서 다시 또 박동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면은 이 리듬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긴 큐티 증후군, 토사드 포인트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자꾸 어지러우면서 실신증이 있고 뭔가 울렁거리고 자세 바꿀 때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우선 심전도를 꼭 찍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동맥 그 동 안에 압력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를 과민하거나 이 안에 수용체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센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특히 이런 분들이 꽉 조이는 넥타이를 끼거나 와이셔츠를 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가 압박을 받거든요. 압박을 받으면 이 압력 수용체가 이 뇌로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미주신경을 자극 주거든요. 그래서 미주신경이 너무 자극을 받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미주신경 실신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급하면 일단 막 불안하거나 신경이 흥분하면 신경 안정제나 베타 차단제, 그래서 심장 박동을 좀 줄이기도 하고 하는 방법을 쓰고요. 한약도 그런 작용을 하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방에서는 또 도수 치료를 할 수 있고요. 한방에서는 또 추나로 교정할 수도 있고, 또 도수 치료와 추나를 통해서 필요한 물리 치료나 또 재활 운동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정 재활 훈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재활 운동일 수도 있고요. 심한 분들은 여러 가지 주사를 놓는데 어떤 정신과적인 신경 안정 주사도 있고 영양학적인 또 영양 주사도 있고, 그래서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한 주사요법을 할 수 있고요. 심하면 역시 입원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안정시키면서 24시간 심전도를 체크하기도 하고 신경학적인 부분도 또 필요하면 CT를 찍기도 하고 그 초음파를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음식을 드실 건가, 어떤 식단을 짤 건가, 혹시 잘못된 식단이 있는가. 만약에 입원하시면 다양한 식단을 짜서 이 환자한테 맞는 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도 못 주무신 분은 역시 인지행동치료, 또 다양한 테크닉의 심리치료를 통해서 정신적으로도 좀 이완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